질문 제보가 얼마 없는 관계로 한 명이 모르는 것도 풀어드리겠다. 그런 것들입니다. 질문은 워크북밖에 없고요. 워크북 9단원 2번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를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곱셈 공식의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제곱하시면 4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의 4배니까 플러스 10이요. 정리하면은 이거네. 2분의 루트 41.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두 개를 써야 돼. 개념을.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나오면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생각 중에 두 가지를 다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7. 요거 하나랑 식의 x자리에 알파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은 4알파 빼기 7이다. 요거 하나. 요 두 개를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1차인데 얘는 2차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다 써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 제곱을 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합이 나왔죠? 4를 넣어가지고 산수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같은 유형에서 질문이 많아. 8번 얘도 2차 방정식을 주고 3차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는 차수 떨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차수 떨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를 3으로 베타 제곱 빼기 베타를 3으로 써라. 그런 뜻인데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보이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알파 배를 하는 겁니다. 베타 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 베타 세제곱 빼기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1은 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 차수 떨구기인 거고, 차수 떨구기는 원래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얘가 3알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2알파 빼기 1이죠. 2베타 빼기 1이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전개를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뭐 4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의 두근의 합에다가 여기요. 알파 베타는 얼마냐? 마3? 그럼 얘가 마12?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1이네요. 답은 이번에 마이너스 14. 아무튼 이 유형 2번의 컨셉은 근각계수의 관계로만은 풀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는 건 아닌데 근각계수의 맞아. 풀 수가 없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맞아. 근각계수의 관계로만은 풀 수가 없어. 근각계수의 관계 말고 두 가지 개념을 더 생각하라고 했잖아. 두 가지 개념을 더 생각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개념을 쓰기가 싫으면은 근해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찾아서 계산으로 끌고 가도 되는데, 근데 계산으로 끌고 갈 거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뭐하러 외우고 사냐?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나 허건나 쓸 거면 근해 공식을 안 쓰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로 안 된다 싶으면은 근해 공식을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정의에 입각한 당연한 관계식을 만들어서 적용시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9번도요) 여기 분모가 2차식인 게 거슬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식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란 말입니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통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까지 없어져 버리네. 알파인 거죠, 분모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통분을 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찾아야 하는 문제다. 그런 얘기죠. 바로 계산을 할게요.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4고요. 분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는 거잖아. 이건가? 마3 그 다음에 쭉 쉬운 문제들인가 봐. 30번 3-1에서도 나왔을 법한 문제인데요. 근해 공식을 잘못한 녀석에 관한 문제예요. 이 녀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유도해서 푸시면 돼요. 그냥 뭐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그 녀석이 근해 공식을 그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마이너스 2랑 1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2랑 1을 실제로 합한 거랑 실제로 곱한 거를 가지고 얘만의 잘못된 근각계수의 관계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실제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그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될 거니까 2를 나누면은 이거는 오류가 없네.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요. 걔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에 따른 두 근을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합차에 따라서 b제곱이 날아가니까 ac가 남거든. 아래 위로 4a가 아니라 a만 지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4a분의 c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잘못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와 같이 도출한 다음에 한 문자라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b는 a라는 거고, 이 식을 정리하면 c는 마이너스 8a라는 거죠. 얘를 원래 식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2차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2차방의 정체는, 근데 제대로 된 2차방의 정체까지 갈 필요 없고요. 제대로 된 2차방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 답을 내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아니라 a분의 c죠. a분의 c. 원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c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답은 마이너스 8인 거죠. 그 다음에 32번 어디 보자. 다 왔나? 7, 10, 12, 14. 한 명은 결석이고 한 명이 안 왔는데. 아, 다운드 32번 질문이요. 이차방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것의 역수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은, 나 이거 개념 정리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개념 정리 해드린 적 있을걸. 알파 베타가 두근인 가항 방정식이랑 요 놈의 역수를 두근으로 가. 그러니까 어차피 뭐 2차니까 2차 할게요. 2차 방정식이 할게요. 2차 방정식이랑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두근인 2차 방정식. 무슨 관계라고 했었나요? 기억나는 사람? 제가 실전 개념으로 정리해 드린 적 있을 건데. 개수가 대칭이라기보다는 개수가 뒤집힌다. 개수의 순서가 뒤바뀐다. 뒤집힌다고 하죠. 개수의 순서가 뒤집힌다. 그래서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개수의 순서가 1a,b니까 답의 순서는 ba1인 겁니다. ba1. ba1인 거 고르시면 돼요. 답은 4번이에요. 요 개념이 있으면 5초 컷인 거예요. 요 개념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풀어본다고 치면 아무 개념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이런 상태죠. 이 조건을 활용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일단 2차항의 개수는 1로 보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쓰면은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까지 디폴트입니다.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 그 두 분의 합을 쓰기로 했었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알파분의 1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거 분의 요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까지 디폴트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을 쓰는 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 분의 1을 쓰는 거거든요. 요거죠.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영을 달아라 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이런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수가 거슬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항에 비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답을 찾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수의 순서가 뒤집힌 거네. 아, 옛날에 선생이 한 말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대가리 한 두 대 때리면서 다음부터는 바로 골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야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애시당초 요 생각을 한 사람은 잘하신 거고요. 외우세요. 실전 개념으로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 다음 34번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그런 것 같네요. 2차방 그것의 두근이 그거 마이너스 1과 알파고 2차방 그것의 두근은 3과 베타다.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방을 구해라. 그럼 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을 넣어가지고 A, B를 찾고 나서 알파 베타의 정체를 밝힌 후에 2차방의 작성을 마시 갈게요. 첫 번째 식에 x에 마이너스를 넣겠습니다. 1 빼기 a 더하기 2 빼기 b는요. 이니까 a 더하기 b는 3. 두 번째 식의 x에다가 3을 넣겠어요. 그러면 9 더하기 3b 더하기 6 빼기 a 는죠. 정리를 하면은 a 빼기 3b가 15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4를 빼겠습니다. 그럼 4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3이고 a는 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요. 곱으로 밝힐게요. 곱으로 마이너스 1과 알파를 곱한 게 마이너스 b였던 상태고요. 3과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a였던 상태인데 b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이게 3이라는 소리고 그러므로 알파의 정체는 마3입니다. 그 다음 a가 6인 걸 여기 넣어주면은 베타의 정체는 마이너스 2네요. 요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이 되겠죠. 그리고 p 더하기 q는 5번이다. 순식간에 질문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신 대비 주간인 거 알죠? 요반에서 내신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한 명. 그럼 이제 나머지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인 거라 11명 중에 시험을 안 보는 학생은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명 나머지 7명 중에 한 명은 좀 특이한 상황이고 6명은 그냥 본인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내신 대비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 내신 대비 신청 안 했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 선이면 도와드릴 거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도와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언제 정도 시험 안 보지? 5명이구나. 혼자 공부하겠다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5명. 근데
혼자 공부해서 100점 받을 자신이 없다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2주차, 3주차부터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요청을 하시라고. 요청하는 선에 따라서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참고로 작년 중1 시험지는 내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요청은 그 수강청 한 사람한테도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모의고사는 뭐로 보느냐? 다 내가 만들어서 보니까 내가 어차피 뭐 중1 학교 시험 문제 뻔하니까 전부 다 적중시키려고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뭐 완전히 이제 쌩까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월화수에 어차피 전 과정에 대한 누적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험 범위가 2-2, 3-1인데 오늘부터 4주 동안은 내신 대비 주간이라고 해서 1-2, 2-2, 1-2 기하 10문제, 2-2 기하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로 누적 테스트를 볼 거니까 월화반에서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본인의 기하 실력 테스트가 될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시는 없어요. 지금 월화반의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20명인데 시험을 본 사람이 근데 뭐 결승생이 18명 정확히 18명인데 현재까지 최고 점수 18점 최저 점수는 8점. 참고하시고요. 질문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있는 사람? 선행하면서 내신 할 만해요. 뭐라고요? 그 선행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신 할 만해요. 그거는 뭐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학생들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눈 떠. 공지사항 얘기하는데 저러고 있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닌데. 자, 근각계수의 관계 한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보다는 2차 부등식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서 15단원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이미 8단원에서부터 판별식이 연구가 크니 장려하면서 2차 부등식을 풀어왔고 2차 부등식 처리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구호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요런 2차 방 요거는 0에 실근이 요거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아니면 그냥 실근을 가진다. 요거는 이제 너무 그 범주가 바운더리가 와이드한 표현이라서 바운더리를 조금 줄여서 문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런 2차 방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두 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진다. 음수의 근을 가진다. 그냥 음근을 가진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적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써야 할 식들 그게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 다 암기를 하시고 그 암기한 대로 식을 만들어서 등식이나 부등식을 만들어서 물론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 이때 뭐예요? 비제곱 아는 사람은 부르세요. B제곱 마이너스를 하지 마세요. 줄여서 말하세요. T는 0 한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T는 0보다 크다. 그렇지. 이건 뭐예요? 모르겠으면 예측해서 말하세요. 이건 뭐겠어요? 마이너스 1분 그냥 두 분의 합의를 하세요. 그냥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양근도 실근의 포함이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수가 양수란 말은 합과 곱이 다 양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요 놈이 양수다. 세 번째, 두 근의 곱, 요게 a분의 c인데 이 놈이 양수다. 이렇게 부등식을 3개 써야 한다는 점. 그 세 부등식이 이런 애들이라 한다는 점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방향까지. 방향은 상식적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어떤 부등식을 쓰는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까먹으면 거기서 끝이니까 그냥. 두 양근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요 윗줄과의 차이가 뭘까? 얘만 다른 거고 여기에만 등호가 포함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음수의 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두 수가 음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합이 음이고 곱이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합은 음이다. 곱은 양이다. 이 세 개를 쓰는 겁니다. 음근을 가진다고만 되어 있으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빠졌으니까. 정신 차려. 3이다. 어? 정신 차려. 두 명이 지금 마탱이에 갈라하는데 지금. 여기 요 라인에 요 라인에 양 사이드 여기에만 동호 포함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 세 개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곱만 쓰는 거예요. 곱이 음이다만 쓰는 거예요. 아니 합의 부호를 알 수가 없어서 합은 안 쓰는 거를 납득을 하겠는데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안 쓰는 겁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요 만약에 쓴다면 이 결과에 흡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쓰는 이유는 금지사항이라기보다는 시간 헛짓거리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요거 하나만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경우처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끝났으면 곱의 의미다만 쓰면 되는데 양근의 뭐라 쓰노?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합이 뭐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거까지 추가하셔야 돼. 알파 베타가 음이다라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이다를 추가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판별식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쓰지 않는다고? 헛짓거리라서. 자, 개념 정리 끝났고요. 문제 풀이를 해보겠다. 기본 문제 9-9.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2에 m 빼기 1x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네? 두근이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실수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니까 한 문제로 세 문제를 푸는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인 것들 세 개. 그러니까 지금은 실근의 부호가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오고요. 요거부터 왜 적었느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복수 차원에서. 1번 이 2차 방이 두근이 모두 양수. 이 조건을 읽자마자 저 공식을 또 올려가지고 판별식 합곱 이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판별식 2가 보이죠? 4분의 d 4분의 d는 m 빼기 1의 제곱 빼기 ac니까 더하기 m 빼기 3이 되겠네. 전개 정리하면은 m제곱 빼기 m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의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결론은 벌어지는 범위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인데요. 요 넘버링을 해놓은 것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다 푼 다음에 공통범위 찾으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두 번째 두근의 합. 개수를 보시면은 두근의 합이 뭐인 상태냐? 마이너스 2의 m 빼기 1인 상태죠. 이놈이 양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은 1보다 작다. 세 번째 두근의 곱. 양수 곱하기 양수나 양수겠죠? 근데 개수를 보시면 곱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시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요. 요 세 범위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수직선이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직선을 펼쳐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수직선이 없는 사람은 직접 손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당연히 머릿속에 수직선이 있지만 설명해 드리는 입장에서 그려보겠다. 얘는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 두 번째 거는 1보다 작다. 세 번째 거는 3보다 작다. 지금 세 개의 영역을 그린 거기 때문에 세 개가 겹치는 부분만 답인 거지. 여기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다. 여기 등호가 있었죠?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다. 2번 두근이 모두 음수. 저기 조느라 필기를 놓친 사람은 내 채널 가서 영상 보세요. 자, 똑같이 이 세 개를 쓰는 거거든요.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똑같이 쓰진 않을 거야. 그냥 바로 그 수직선만 그려가지고 답을 낼게요. 요때는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인 거니까 저 1번에 두 번째 거만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범위랑 요 범위는 그대로 쓰시라고요.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 3 미만은 그대로 쓰고 중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이다로만 바뀌었으니까 요 놈의 반대 범위가 있는 거죠. m이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요 영역이 세 부분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 이상 3이요. 그 다음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요게 제일 쉽다. 왜냐하면 하나만 쓰면 되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음이다만 쓰면 되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양이다가 이거였으니까 요 놈의 반대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m이 3보다 크다. 유제 9-15번. 네? 2번 해보세요. 유제 9-15번에 2번 해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 지난주부터 신청한 사람 한 명이고 요번 주 사이에 뭐 고민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주차 숙제는 공지한 바와 같이 센 수학입니다. 센 수학. 센 수학 B단계 혹은 센 B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사서 자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다 풀고 채점해서 모르는 거 세팅해 오면 돼. 그거 질문 처리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처리는 개별적으로 할 거고요. 빨리 끝나는 사람들부터 빨리 모의고사에 들어가요. 신청자들 전부 중1이라서 중1 모의고사만 만들고 있는데 혹시 중2 중에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라. 빨리 글을 안 쓰고 뭐 하고 계시나? 간만 쓴 건가? 야, 이번만 풀라 했는데 뭐 느린데 이상한 거 알고 있어?
두근이 은근인 것만 하라고. 어차피 다 똑같은데. 부등식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헤매는 사람이 계셔서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도 4분의 D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제곱 빼기 a 빼기고요.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시면은 경계가 마이너스 1과 2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것보다 작습니다. 요 답이고. 두 번째로 써야 할 것은 두분의 합. 개수를 보시면 2a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이다. 그러니까 방향까지 암기할 필요 없어.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 방향은 그냥 즉석에서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뭐를 암기해야 되냐면 어떤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를 암기하는 거야. 판별식, 합곱. 이 세 개를 쓴다는 걸 암기하는 거야. 방향까지 암기할 필요 없다고. 방향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즉석에서 떠올리면 돼. 이 세 개를 쓴다는 걸 암기하라고. 뭐가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얘를 풀면은 이거고요. 세 번째로 써야 할 것은 곱이랬죠. 곱은 개수를 보시면 a 플러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즉석에서 얘가 양수라는 생각을 못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을 쓴다는 걸 암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은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물론 이 방향까지 암기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즉석에서 떠올리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수학 공부를 진행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얘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나처럼 머릿속에 수직선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암산 떼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이거 답이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이야. 넘어가서 기본 문제 9-10번은 똑같은 컨셉인데 추가 조건이 있는 거야. 추가 조건이 있으면 뭐를 더 추가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판별식 합, 곱 가지고 만든다 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9-10번 두 문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1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서로 다른 부호는 실수잉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란 말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요거밖에 없었으면은 곱이 음이다만 쓰면 되는데 얘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 부호까지 알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곱과 합을 쓰는 거다. 판별식은 불필요하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니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 말 때문에. 서로 다른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이놈이 0보다 작다. 얘를 먼저 풀면은 a가 3보다 크다. 잠깐 대기하시고요. 양근이 음근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양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저 2차식이죠.
이놈이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를 날리면 이거 적다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암산으로 마이너스 3과 4가 경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가 되겠어.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에서 4 사이. 그 다음 2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얘가 똑같아. 서로 다른 부호로 끝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야. 서로 다른 부호였으면 이게 답인데 A는 3보다 크다가 답인데 끝나지 않고 추가 조건이 뭐냐면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 얘기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 얘기는 양수 더하기 음수가 0이다. 그런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 요 식을 추가하시면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새끼인데 얘가 0이란 말은 마이너스 3과 4란 소리죠. 근데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과 4 중에서 요 범위에 있는 것만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 A는 4 하나가 정답이다. 유제 9-16번 풀어보세요. 끝났어요. 9단은 끝났습니다. 유제 하시고 나면은 연습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거 제대로 했는데 결론을 못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도와드려야겠죠. 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라는 말을 본 순간 고비음이다만 쓰면 되는데 고비 A에 관한 차식이죠. 요놈이 음이다. 얘를 풀어주시면은 그렇죠. 그리고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냥 쌩으로 더하면 음수란 소리입니다.
생으로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개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음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양면에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한 다음에 a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시면은 이놈은 이렇고요, 이놈은 이렇잖아요. 그냥 이 두 개가 다 답인 거예요. 두 개를 쓸 때는 쉼표를 쓰든지 OR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쉼표, 1에서 2 사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했고요. 연습 문제 티처스 픽으로 가겠다. 9-9번. 그럼 무슨 말이야? 9-8번까지 다 숙제다. 네가 해야 할 숙제다. 물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다 끝나고 10단 들어갈 거니까 9-9번은 오늘 워크북에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요. x제곱 플러스 p 빼기 3x 플러스 1은 0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라고 했으면 네가 해야 할 생각 세 가지는 뭐다? 첫 번째 말해. 첫 번째 뭐다? 갑자기 딸꾹질을. 근과 개수요. 두 번째는 뭐다? 방정식의 개념이요. 방정식의 근의 개념. 세 번째는 뭐다? 인수 정리요. 이것들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플러스 4, 알파 베타는 1. 방정식의 근의 정의에 따르면 x에 알파를 넣을 수 있다. 알파 제곱 플러스 p알파 빼기 3알파 플러스 1은 0 이자 베타 제곱 플러스 p베타 빼기 3베타 플러스 1도 0 이라는 생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나처럼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다 해야 한다고. 근데 멈춘 것 같은데? 두 분 하고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까지 이자도 계속 있었어요. 따로 어떻게 참아? 아니 그 소리는 하긴 했는데 그냥 소리 안 들리고. 아 그래? 능력자. 원래 딸꾹질과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침이 아니라 재치. 그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는데 원래. 인수정리. 인수정리에 따라서 저식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베타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실제로 쓰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여기 전부 다 네 머릿속으로 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개 쉬운 거예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1 플러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p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요 값을 구해라 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중수들
공부를 적당히 대충 하는 놈들은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근각계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전개하지. 전개해서 항을 9개 만든 다음에 뭐 적당히 계수 똑같은 거 묶고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 이걸 넣고 알파 베타인 이걸 넣어가지고 어찌저찌 하다가 답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제대로 했다고 치면은 이 생각을 머릿속에 다 했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 뭐가 먼저 보인다? 얘가 먼저 보이는 거죠. 이 새끼네. 이거야. 이 새끼네. 이게. 그럼 당연히 얘를 넘긴 거란 소리죠. 얘는 곧 3알파고요. 얘는 곧 3베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식은 9알파베타였던 거지. 응? 근각계수의 관계만 아는 놈의 풀이보다 비교가 안 되게 간단하잖아. 실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써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런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개념 중에 뭘 동원해서 식을 간단히 할까? 그런 고민을 할 줄 아셔야 한다. 아니 이거 뭐 이상한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아닌 거야. 알려준 것을 다 하셔야 합니다. 다음 9-11번. 허수 알파에 대하여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이 x에 관한 2차 방의 두 근일 때 실수 AB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AB가 2차 방정식의 개수인데요. 개수가 실수라고 했어요. 근데 허수 알파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래. 그러면 2분의 알파 제곱은 뭐라는 소리야? 그렇지. 2분의 알파 제곱은 당연히 알파 바인 거죠.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태호는 저렇게 발언했을까? 그렇지. 혈렉은 개념이 오씨 대답 잘하는데 혈렉은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알파 제곱은 알파 바다를 이용해서 알파의 정체를 알아내야지만 두 근의 합과곱을 통해서 AB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2분의 알파 제곱이 알파 바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AB를 찾기 위해서는 그 혈내 복소수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거기까지 알아내놓고 틀리기 봐. 아니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아니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곡소수는 A 플러스 B로 두라 했잖아. 알파를 A 플러스 아니다 문제 A가 있으니까 P 플러스 QI라 두고 PQ 찾으면 돼요. 알파를 P 플러스 QI라 두고 PQ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Q는 0이어서는 안 돼요. P는 0이라도 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조건을 쓰시는 버릇을 해야 돼. 버릇을 들여놔야 돼.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R 2분의 알파 제곱이 알파 바와 같다라는 혈내근 개념에 의해서 저 사실을 발견했고 저 알파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는 AB를 못 찾는데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위와 같은 세팅을 한 것을 아래에다가 적용시켜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개념을 활용해서 PQ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2를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고요. 알파 반은 당연히 P 빼기 QI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좌우변의 실수 부분, 호수 부분 비교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됩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은 T제곱 빼기 Q제곱, 우변의 실수 부분은 2P, 좌변의 호수 부분은 2PQ, 우변의 호수 부분은 마이너스 2Q. 밑에 게 더 간단하죠. 밑에 걸 먼저 풀면은 2Q가 똑같이 있다고 날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날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Q가 0이 아니니까. 2Q를 날려주게 되면은 P가 나온 거죠. P는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Q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마이너스 1,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은 뭐 넘기고 넘긴다고 치면은 Q는 3. 됐지? 그러므로 두 허그는 여기 알파 자리에 PQ 자리 이거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i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의 켤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였겠지? 그러니까 두 허그는 마이너스 1 불마 3i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더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랑 같을 거니까 a는 2고요. 이 두 개를 곱한 10이 b랑 같을 거니까 b는 10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막힐 수 있는 부분은 요 두 개였던 거죠. 요 두 개. 요 생각을 못한 사람, 요 생각을 했어도 요 세팅을 못한 사람. 그래서 두 번 못 풀 수 있는 두 개의 고비가 있기 때문에 저 두 고비 중에 하나 이상 놓친 사람은 복습이 필요하다. 5번씩 풀라는 이유는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14번. (14번은) 내신 필출. 내신 필출. 빈출을 넣어서. 저기 10단원의 2차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단원에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오기 때문에 내신 필출이라고 붙여봤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 컨셉은 뭐냐면은 문제를 푼 후에 알려드릴게요. 정리는 문제를 푼 후에 알려드릴 거고, 정리해 드릴 거고, 근본적인 개념은 방정식의 근의 개념에 의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두 문제가 똑같은 건데요.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없다기보다는 개념이 얕은 사람은 두 문제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3x 빼기 2030의 제곱 더하기 4의 3x 빼기 2030 더하기 2는요.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일단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이게 3x 빼기 2030을 굳이 이렇게 2차항도 보여주고 1차항도 보여주고 해놨는데 굳이 이거를 해체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3x 제곱에 이거 굳이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놈의 6배니까 가능하죠 계산이. 12180 x 요거는 이제 오바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가 치자. 어차피 합이니까 상수항은 필요가 없다. 더하기 12x에 마이너스 얘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을 쓰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알고 있으니까 3분의 12180 3이 아니라 9원. 9분의 12180이 답인 거죠. 뒤에 12x. 네? 뒤에 12x. 12x요? 그렇네. 12x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12를 빼야 되니까 68.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8은 얼마야? 18이죠.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거든요. 이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나누어서 답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12 나누기 9에서 1 31 3 46 5 18 2를 답이라고요. 1350. 요게 극혐 풀이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풀이를 하자면은 이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x-2030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풀이. 3x-2030이 변수인 거야. 근데 이제 얘를 변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애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좋아하는 T1을 하세요. 얘를 T라고 치는 거야. 그러면은 얘 T로 바꾼 상태에서의 두 근은 T1, T2라고 칠게요. T1과 T2의 합이 여기 1이고 여기 4니까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근이라는 건 x를 얘기하는 거라서 t 값 두 개 더한 게 요구사항일 리가 없잖아. t1, t2를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t가 원래 이 식이었으니까. 그럼 t1일 때 x는 알파고 t2일 때 x는 베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t1은 3알파 마이너스 2030이고 t2는 3베타 마이너스 2030입니다. 요 놈이 마이너스 4다 라는 얘기인데,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은 상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기하는 거고, 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주면은 답이 되는 거다. 이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걔를 풀어주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제대로 된 풀이. 그러면 3으로 묶이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060 넘어가면 플러스 4060에서 4를 빼는 거니까 4056인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056 나누기 3을 거쳐서 1350. 이것도 뭐 좀 큰 수의 나눗셈이긴 한데 얘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돈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을 이번 문제 풀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내 경험상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응? 졸리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정신이 말똥말똥해도 이해가 안 된다. fx는 0에 이게 2차식이었나봐. 그래서 이 전체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거지. 2차 방정식 이 새끼의 두 근의 합이 4라고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불친절하니까 이 스스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시고 두 근의 합을 나타내세요. 이걸 조건으로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를 바탕으로 뭐를 찾아야 하냐면 f4x 빼기 2는 0의 두 근의 합을 봅니다. 얘를 바탕으로 f4x 빼기 2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아셨나요? 그럼 이제 극형 풀이를 구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라고 배웠으니까 fx는 나타낸다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극형 풀이입니다. 그럼 이 식은 x 대신에 4x 빼기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fx x 대신에 4x 빼기 2를 집어넣어 가지고 굳이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면은 여기 똑같이 a이기 때문에 a가 날아가면서 답이 나오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극형 풀이라고 해요. 전국 대다수의 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식이거든요. 똑같은 식. 똑같이 f란 말이죠. 얘는 f인데 얘는 g가 아니잖아. 똑같은 f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란 말은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새끼를 알파와 베타로 만들었을 때만 0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식이니까 요 놈이 어떻게 바뀌어도 얘가 알파랑 베타여야지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이라는 것은 x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거지 얘가 알파라는 게 아니잖아. 얘를 다시 풀어주시면 돼요. 이 1차 방정식 다시 풀어주시면 이 식을 알파로 만드는 x가 나오고 그 새끼가 얘의 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얘다를 풀어주시면 4분의 알파 플러스 2고요. 얘는 얘다를 풀어주시면 4분의 베타 플러스 2니까 두 근의 합이란 얘를 의미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4분의 알파 베타의 합에 4를 더한 건데 이 알파 베타의 합을 얘로 바꾸면 답인 거죠. 그래서 2다. 이렇게 푸는 거고. 정리.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고1이 실제로 돼서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극형 풀이라고 해서 맞추세요. 문적 테스트에 나올 거니까. 정리. fx 다시 2차식 fx에 대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라면 f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은 뭐다? 10초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A분의 알파. 오.
다 같이 물어볼래 했는데. 자, 다 같이 얘 두고는 뭐다? 시작. A분의 A분의 알파 네. A분의 알파 베타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제호가 말한 게 맞아요. 아니, 알파 베타로 잡으라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1차식이죠. X로 정리하라고. X는 A분의 알파 빼기 B. A분의 베타 빼기 B. 이렇게 언제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 정도면 저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외우는 게 도움이 되는 거면 외우라 하겠지.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외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왜 들리는 거? 귀신이 방문했나? 자, 이 논리에 따라서 1번을 다시 풀게요.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었던 거예요. 얘의 두 분은 그냥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 귀신? 당연히 얘 두 근의 합은 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잡을게요. 왜냐면 뭐 안 보이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보이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를 쓰기 싫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냐면 요 식의 x 대신에 3x 빼기 2030이 들어간 거니까 f 3x 빼기 2030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인 거죠. 얘의 두 근은 똑같은 f이기 때문에 요 놈을 알파 베타로 만들 거라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030과 3분의 베타 플러스 203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게 미션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06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056이 돼서 1350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1번처럼 문제가 나와도 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개념 내신 필출로 활용되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식을 정상적으로 돌려내기까지 할 줄 알면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1번의 내막은 그런 것이었다. 아셨습니까? 쉬었다가 퀴즈를 내겠어.